결혼이 필수가 아닌 이제 선택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는 가지고 싶다. 이런 분들을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출산을 반대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이 아기를 낳기로 결심을 했다. 이분이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빅토리, 러이어즈 이깁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 혼외자, 비혼 출산과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네, 요즘 연예계 뉴스에서도 빠질 수 없는 주제인데요. 작년에 모델 문가비 씨가 배우 정우성 씨의 아이를 출산해서 탑스타의 혼외자와 비혼 출산 문제가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정우성 씨가 그 아이의 엄마도 아닌 오랫동안 교제해온 분과 혼인신고를 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됐었죠. 네, 또 최근에 배우 이시영 씨가 이혼한 배우자의 동의 없이 그 배아를 이식해서 임신을 한 사실을 밝혀서 크게 화제가 됐었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너무나 축복받아야 될 일이고 또 용감한 결정을 존중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현행법상의 문제가 되진 않는 건지 네. 궁금하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요, 비혼 출산, 혼외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 이제 각종 통계부터 출생신고, 성분 변경, 양육비 문제까지 쉽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연예계 얘기로 시작했지만 이제 정말 비혼 출산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2023년 기준으로 태어난 아기 23만 명 중에 약 1만 명이 혼인신고 없이 태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20명 중에 1명이 비혼 상태에서 이제 태어난 셈이고요. 10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아직 OECD 평균 그 수치보다는 훨씬 낮기는 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역대급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고요. 이런 분위기가 실제로 주변에서나 일하면서도 좀 이제 체감이 되고 있죠. 네. 사실 이제 과거에는 결혼을 전제하지 않고 아이를 가진다 이거에 대해서는 상상조차 힘든 시대였는데, 결혼이 필수가 아닌 이제 선택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결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아이는 가지고 싶다. 이런 분들을 제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비혼 출산이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법제도는 그에 발맞춰서 잘 마련되어 있나 살펴봐야 되겠죠? 우선 이제 간단한 케이스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연인과의 사이에 어느 날 네.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축복받아야 될 일인데 문제는 그 남자 쪽에서는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출산을 반대하게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분이 아기를 낳기로 결심을 했다. 이분이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아이 출생신고부터 해야 될 텐데요. 네, 이분이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비혼모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아이가 태어나면 본인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부모가 혼인한 상태가 아니라면 아이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혼인 중에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과는 이제 대조적인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어머니는 명확하게 아니까 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도 당연히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되고,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인지 절차를 거치더라도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는 변하진 않고요.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버지 성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혼모의 경우는 이렇게 비교적 명확한 건데, 네. 문제는 이제 비혼부의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이제 혼인 관계가 없으면 아이 출생 시 아버지 이름으로 바로 신고할 수가 없도록 이제 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먼저 출생 신고를 하고 이후에 아버지가 뭐 인지 절차 같은 걸 거쳐서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네. 잠적을 했어, 바로 낳자마자. 아니면 출산 중에 사망을 하셨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친모의 신고가 어렵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비혼부가 어떻게 출생 신고를 할 것인가 문제가 됐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법적으로 모가 출생 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람에 친모의 협조 없이는 친모가 신고할 방법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일명 사랑입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어머니의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서 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제 마련이 됐는데요. 여전히 제도적으로 좀 사각지대가 있었고, 결국에 2023년에 헌법재판소가 비혼부의 출생신고 제한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올해 5월까지 이제 입법을 해라라고 입법 기한을 마련해 뒀는데, 아직까지도 사실 법 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혼부들이 출생신고하는 과정에서는 큰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 상황이죠. 네, 관련해서 법제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아까 사례로 돌아가서 그 비혼모가 남자친구의 동의 없이 아이를 낳았다고 했는데 당장 아이를 키우려면 결국은 이제 시간과 노력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친부인 남자친구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생에 반대를 했더라도 친자로 태어났으면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거죠. 우리 민법에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혼인 여부와는 이제 무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자이면 부담해야 되는 거고요. 친자 관계가 인정됐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부모의 지위를 갖게 되고 아이를 부양해야 될 책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때 말하는 책임은 어떤 도의적인 책임 이런 거 아니고요. 예, 법적인 의무를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도 친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양육비를 받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는 결국은 그 남성분이 법적으로 친부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거를 이제 법적인 용어로 인지라고 하죠. 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임의 인지와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재판상 인지가 있는데요. 임의 인지를 거부할 때 그때 재판상 인지로 넘어가는데 이때 법률상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이제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법원에 그 재판 절차에 협조하지 않고 인지를 거부하더라도 이제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출생에 반대를 했더라도 친자로 태어났으면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거죠. 법원이 직권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생각보다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 쪽에서는 이거를 유전자 검사를 받고 인정되게 되면 경제적으로 이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수감 명령을 보냈을 때 거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정황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화 내용이라던가 그러면 이제 유전자 검사가 없더라도 사실상 본인의 자녀로 인정한 듯한 대화 내용 그리고 이제 주변인들 진술서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정황 증거에 따라서 인지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비혼자의 그 출생과 양육비에 이어서 이제 상속까지 사실 얘기가 이어져야지 완성이 되는데 맞아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우선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배우 이시영 씨 사례부터 좀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기사를 보고 사실 저도 되게 무척 놀랐던 기억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주제여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났는데 이혼한 남편과 만들었던 배아를 이용해서 이혼 후에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가진 경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 저도 관련법을 살펴보고 했었는데 여기서 쟁점의 핵심은 배우자의 동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보면 우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제24조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 배아 생성 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배아 생성 과정에서는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명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그 단계에서는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공백이 생긴 셈인 거죠. 네, 맞아요. 사실 저도 이 상황이 이제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기사화되면서 이 법을 다시 한번 봤는데 사실 그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혼인 중에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서 배아를 생성해서 냉동을 해놨었고 이혼을 한 다음에 그때 냉동했던 배아를 이용해서 시험과 시술을 한 거니 이 배아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이 이제 사실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제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적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이 바로 생명윤리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사실 임신과 출산은 당사자의 가장 내밀한 영역이기도 하고요. 또 나의 친자가 태어나는 정말 너무나 중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의사를 가장 존중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배아를 생성할 당시에 이제 그때 동의한 것을 이제 포괄적 동의를 한 걸로 봐가지고 이후에 그 배아를 이용한 이식에 대해서 어떤 개별적인 절차적인 동의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엄밀한 그 입법 미비라고 생각이 되고 법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케이스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좀 명확하게 갖게 됐기 때문에 관련한 연구나 법의 보완이 이제 조만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이시영 씨 같은 경우는 다행인 게 그나마 이제 전 배우자가 동의는 안 했지만 양육 책임은 다하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이 사례와 다르게 전 배우자가 배아 이식을 반대했고 본인이 반대했기 때문에 양육 책임도 없고 재산도 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 아직 명확한 어떤 법령이나 아니면 정리된 판례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좀 복잡하고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외 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문제인 건데요. 만약에 법적으로 이혼하기 전에 이식을 했다라고 하면 민법 제844조가 규정한 친생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전 배우자의 친생자로 추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이혼 후에 이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일단 혼외자가 돼서 이제 부친과의 법률적인 관계는 이제 없는 상태지만 향후에 생부가 인지를 하거나 또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이제 제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때 친자로 인정되게 되면은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뭐 상속 이런 의무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전 배우자가 인지를 거부를 해서 자녀가 전 배우자를 상대로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결국은 법적인 부자 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클 것 같지만 아직 이제 민법에서는 인공수정 자녀의 친자 관계 성립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 해석이 갈릴 수도 있고 이러한 공백 때문에 결국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입법상 보완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입법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데요. 이런 주제를 말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의학도 발전하고 맞아요. 있는데 법과 제도가 아직도 어떤 혼인이라는 틀에 갇혀서 그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비혼부의 출생신고 문제라던가 뭐 체외 수정으로 태어난 아이의 법적 지위라던가 어떤 과학과 그 의학의 발전을 따라가려면은 법률가랑 좀 정치인들이 좀 네.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혼인이라는 틀에 갇혀서 그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혼외자의 핵심적인 이제 이야기는 상속 아, 이야기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뭐 김병만 씨 네. 그 사례에서 또 뭐 친양자 파양 이런 문제도 이슈가 됐었는데 그런 얘기도 좀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길어져서 네. 입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저희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김의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